안녕하세요. 오늘은 1993년에 설립돼서 제약 예측 한 분야에서 쭉 성장해온 기업이죠.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우리기술입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기술 국산화에서 출발해서 지금 말하는 하이테크 솔루션 기업으로 가고 있는지 그 핵심 역량과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게요. 우리 기술이 그냥 사업 분야만 막 넓히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 역량, 그러니까 제역 예측 기술이랑 특히 원자력 쪽에서 쌓아온 아주 엄격한 품질 관리 노하우, 이걸 다른 분야로 착착 확장시키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원자력 수준의 안전관리 경험을 방산 사업에 그대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원전 제어 시스템 개발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해상풍력 제어에도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존 사업, 원전이나 방산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걸로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스마트팜, 또 SMR 같은 데 투자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그 시너지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출발점, 역시 원자력 사업부터 봐야겠네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의 핵심, 두뇌와 신경계라고 하잖아요. 그 제어 예측 시스템, MMIS 국산화에 성공한 거죠. 맞습니다. 신한울 1호기부터 4호기, 또 신고리 5, 6호기까지 독점 공급하고 있고 특히 그 신한울 1호기는 앞으로 60년 동안 유지보수 계약까지 따냈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던데요. 그렇죠. 그게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차세대 기술인 SMR, 소형 모델 원전용 MMIS 개발 국책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SMR 시장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 MMIS가 차지하는 비용 비중이 기존 대형 원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한 3배, 15%에서 20%까지도 본다는 분석이 있어요. 3배 나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SMR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또 더 적은 인원으로 원격 운영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물론 이게 SMR이 상용화되려면 아직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합니다. 그래도 시장 선점 효과는 클 수 있죠. 국내에 새로 짓는 원전이나 체코, 폴란드 같은 해외 수주도 당연히 중요한 기회고요. 네, SMR 잠재력은 알겠는데 뭐랄까 이런 첨단 기술 개발에는 항상 위험 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혹시 자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구체적인 위험 관리 방안까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국책과제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기존 원전 MMIS 실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쌓은 기술력이나 신뢰도가 어느 정도 위험을 줄여주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다시 주목받고 있고 에너지 안보 중요성 커지는 것도 긍정적인 환경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원자력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또 어떤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다른 분야들도 좀 짚어보죠. 철도, SOC 분야를 보면요. SIL4 등급의 승강장 안전문, PSD랑 신호 시스템 기술력이 언급되는데 SIL4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SIL4요? 그건 안전 무결성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레벨에서 최고 등급이에요. 거의 고장이나 오류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수준의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철도 신호나 원전 제어처럼 정말 극도의 안전이 필요한 시스템에 적용되는 거죠. 우리 기술은 특히 그 열차 종류마다 출입문 높이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스크린 도어가 위아래로 열리는 VPSD 기술로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해요. 일반적인 옆으로 열리는 도어로는 좀 어려운 문제를 기술로 푸는 거죠. 이야, 기술력이 확실히 돋보이네요. 그럼 해상풍력 쪽은 어떻습니까? 발전소 인수 얘기도 있고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설치선을 확보했다는 게 눈에 띄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설치선 확보가 정말 큽니다. 해상풍력 발전기, 특히 그 바다 밑에 설치하는 하부 구조물이 엄청나게 크고 무겁거든요. 이걸 옮기고 설치하려면 아주 특수한 전용 선박이 꼭 필요해요. 근데 국내에 이 배를 가진 곳이 우리 기술 자회사밖에 없다는 건 말 그대로 건설 경쟁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뜻입니다. 비싼 외국 배 빌려 쓸 필요 없고 일정 관리도 훨씬 유리하죠. 최근에 자금 조달도 한 70% 완료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업 추진에 안정성이 더해진 거죠. 그렇군요.
독점적인 위치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산 쪽도 자회사를 통해서 타이어가 터져도 달릴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 뭐 특수 차량용 공조 시스템 같은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요즘 K방산 수출 잘 되잖아요. 덕분에 여기도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팜은 좀 새로운 시도인데 AI나 로봇 기술을 접목해서 고부가 가치 작물이나 의약품 원료 같은 걸 개발하려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랑 협약 맺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네요. 그럼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데 재무 상황은 좀 어떤가요? 2025년 1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은 늘었던데 이익은 좀 줄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인 이익 변동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아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957억 원 정도 쌓여 있다는 점, 그리고 2024년 전체로는 매출이랑 이익 모두 꽤 큰 폭으로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결국은 원전이나 방산 같은 안정적인 사업에서 현금을 벌어서 이걸로 해상풍력이나 스마트팜 같은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는 게 위험도 분산시키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인 셈이고요. 꾸준히 R&D 투자하고 ESG 경영 노력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 신뢰도나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거고요. 네, 종합해보면 우리 기술은 제어 계측이라는 아주 확실한 기술 뿌리를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원자력, 철도, 방산같이 좀 안정적인 사업들이랑 해상풍력, 스마트팜, SMR 같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기술력이 사업 확장의 진짜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사례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을 찾아나가는 전력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설치 선이라든지 또 잠재력이 큰 SMR, MIMIS 기술 같은 이런 독특한 자산들을 고려해 볼 때요. 만약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지정학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이 기업의 성장 경로는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혹은 이렇게 다양한 첨단 사업 포트포리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시너지 기회나 반대로 복잡성에서 오는 리스크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